김건희 특검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이 터져 나오고 있죠. 저 지난주에 그 이야기했죠. 김건희가 괴랄하고 이상한 이야기가 많이 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이상한 일을 많이 볼 수 있다. 김건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게 이제 이전에는 앞 정권 때는 승리를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시시하고 그런 탐사 보도나 이런 걸 하면 그것이 문제다고 뭐 나쁘다고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다 거짓말이 되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 정권 때 건진법사 집에 가가지고 저 뭡니까 저거 압색을 했을 때 압수수색을 했을 때 발견 못 했다. 발견 안 한 거죠. 왜냐면 2층에 올라가고 뒤에 다른 문이 들어가 보면 알잖아요. 다른 문이 있어, 다른 공간이 있었는데 이번에 들어가서 어제 아닌가 들어가서 찾아냈는데 안에 이제 보도가 됐죠. 보도가 이제 확실하게 된 겁니다. 유튜브 방송이 아니고 공중파 방송에서 보도한 겁니다. 그 안에 법당이 있는데 그 법당 두 군데 중에 한 군데에 이상한 그림이 하나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아마테라스 오목감이 일본 신을 모셨다는 거죠. 그리고 건진법사는 본인이 조계종 출신이랬는데 조계종 중에 조계종은 불법 종파에 다 속합니다. 조계종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건데 이상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1년 정종 1년 정종교라는 거 있어요. 이게 뭐냐면 건진법사가 스승이라고 말하는 그 중이 하나 있는데 그 중이 1년 정종이거든요. 그래서 1년 정종이 뭐냐면 그 여러분들이 남묘 호랑객교라고 하는 나무아미타불을 하는 그 일본 종교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도에서 넘어온 것이 아니고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다시 한국에 들어온 건데 얘들이 한국에 사찰을 지어놓고 하는데 부처님을 석가모니를 모시고 하는데 그 외에 다른 걸 모시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번에 발견됐던 그 안에서 다른 이상한 짓들을 많이 했다. 벌써 뭐 2주 전인가 이미 건진이는 이삿짐을 빼가서 별로 남은 것도 없지만 지금 점점 더 밝혀지고 있잖아요. 건진이가 그 쓰레기 같은 짓을 했던 게 뭐냐면 살아있는 소를 이렇게 끓는 물에 넣어 가죽 뺏기는 거 했지요. 그거는 주술 중에 주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술은 축복의 방법이 있고요. 저주가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는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들의 머리카락, 저도 뭐 할 줄 알아요. 알지만 안 합니다. 그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왜 할 줄 아냐면 그건 배워놓는 겁니다. 배워놓는데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특별한 경우에 해야 됩니다. 특별한 경우에. 근데 축복도 저한테 까르마가 이거 알아놓으세요. 좋은 일도 까르마가 쌓이고 나쁜 일도 까르마가 쌓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런 영적 능력을 쓰면요. 그것은 그 사람과 여러분은 상호 비제 관계가 생깁니다. 나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것도 100, 나쁜 것도 100입니다. 좋은 일을 많이 했으니까 나는 하늘이 좋게 볼 거야. 아니요, 하늘 그런 거 안 합니다. 그거 잊어버리지. 그거 분명히 석가모니께서 말씀하셨고 저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내가 좋은 복을 받아서 내 삶이 좋아질 거야. 아닙니다. 선행을 베푼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제발 간섭하지 마세요. 남에게. 그래서 유니세프 같은 거 안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필요한 상황이 있을 때는 도와줍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절대 불이웃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거 정말 안 좋은 겁니다. 그냥 그 사람이 죽을 사람은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여야에게 관여하지 않는 겁니다. 여야가 조금 샜는데 축복과 저주는 같은 겁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머리카락 한 대여섯 개 하고 여러분들의 속옷이나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또 좋은 게 있어요. 요즘 베고 자는 베개 같은 걸 저한테 하나 주고요. 저 두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일이 잘 되게 풀릴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교통사고를 나게 해줄 수도 있어요.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 축복을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런데요, 그걸 할 때,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비용이 필요한 이유는요. 자, 내가 그것을 받아서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에 대한 공과를, 예를 들어서 그에 대한 까르마를 가장 빠르게
원래 그 깔만은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운명 속에 안에 있는 인자로 갚아야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갚냐? 여러분들한테 그 비용을 받아서 그 비용으로 제사를 지내면서 가는 겁니다. 아, 제가 이래 받아서 이거 했습니다. 위탁을 시키는 거죠. 저 이거 좀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좀 해주세요. 처리해 주세요. 처리 비용을 지불하면 나는 내가 챙기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당들이나 주술하는 사람들이 뭐가 문제냐면 내가 1,000만 원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뭐 그냥 거마비가 있으니까 200만 원, 300만 원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떡을 옮기면 떡고물에 묻는 거니까. 그런데 1,000만 원짜리인데 2,000만 원 받아가 1,000만 원 주고 내가 1,000만 원 하죠. 그거 다 쌓이가 나중에 신벌 받습니다. 그게 신벌이라고 하고 벌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당들은 벌전이라고 글로리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원래 이렇게 하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주술사들이 축복의 주술도 쓰고 저주의 주술도 하는 겁니다.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은 저주할 수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럼 축복이 나쁜 거냐, 저주가 나쁜 거냐? 둘 다 나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겁니다. 저주를 해도 내가 1,000만 원 받아 1,000만 원씩 저주만 해주면 돼요. 그런데 1,000만 원 받았는데 내가 삥땅 치고 글로리 시험 하잖아요. 그때 문제 생깁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는 안 합니다. 이제는 그 수행 공부 옛날에 할 때고 이제는 저는 깨달음 얻고 난 이유는 그런 행위 자체가 필요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하는데, 그 건진이 했던 그게 뭐냐면 살아있는 소를 그렇게 껍데기 벗긴 이유는 살아있는 소나 살아있는 생물을 우리가 산채로 바치는 거예요. 예전에도 번제라고 있잖아. 그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바치라 때 보니까 뭐 양이 있어. 양을, 중요한 이겁니다. 양을 산채로 불에 태워 죽여야 됩니다. 그런 걸 좋아하는 신들이 있어요. 산채로 불에, 여러분들도 프레시한 거 좋아하시죠? 그런 것처럼 양을 죽이고 하는 게 아니고 산채로 불에 태워서 죽입니다. 그 고통의 원념을 먹고 사는 악령인 악기 같은 존재들이죠. 주변에 많이 있으셔도 많이 봅니다. 근데 뭐 굳이 손대지 않아도 되는 거기 때문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그런 살아있는 소를 껍데기 벗기면 그 고통의 원념이 생기고 그 고통의 원념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그 에너지를 가지고 저주의 주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내 경쟁자가 있습니다. 내 경쟁자가 내 뿐만 9명이 있습니다. 저주라고 하는 것은 9명의 명을 깎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에너지를 만약 100을 발생시켰어. 그럼 이걸 다 9개로 나눠가지고 막 11, 11 해가지고 한 명씩 붙이면 똑같은 100으로 시작했는데 얘들은 90이 되잖아요. 나 혼자 100이 되잖아요. 이걸 나 주변에 나머지를 다운시키면 이걸 저주라고 합니다. 근데 축복이란 건 뭔지 아세요? 이걸 모아가지고 얘들은 100인데 나를 120으로 만들어요. 110, 120. 아니면 나를 높게 만들어요. 나를 업시키면 이걸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리 간단하죠? 원리 간단하죠? 예. 그래서 동일하게 하는 겁니다. 그 타겟팅이 되는 사람을 올릴 것이냐, 타겟팅이 주위에 있는 놈을 깎을 것이냐, 그게 바로 주술의 방법입니다. 이런 거 아마 처음 들어보실 건데, 그래서 그 산채로 그 껍데기 벗기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걸 통해서 누구를 했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건진이 누구를 위해서 그걸 했겠습니까? 돈을 받고 누구를 위해서 이 건진이란 놈이 그런 행위를 했을까요? 건진이라는 애는 뭐 능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능력이 있어요. 보니까 영적 능력이 있어요. 영적 능력이 없으면 저런 거 하지는 못합니다. 영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당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메시지를 듣는 거고, 저런 애들은 주술을 살 수 있어요. 뭐 일본에서는 음양사, 한국에서는 주술사, 서양에서는 마법사 뭐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있잖아요. 그 마법사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거 있죠.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사우론. 사우론이다. 사루만하고 누구지? 모르겠다. 우리 편 있잖아. 우리 편. 한 명. 이름 기억 안 난다. 그 사람이 마법사거든요. 같은 게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똑같은 밀교 성들. 뭐 옛날 거 보면 부동명을 보면 공자광 이런 건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영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속껍데기를 벗겼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벗겼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김건희, 윤석열이죠. 이 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했던 거예요. 근데 자, 건의가 했던 것들은 전부 다 저런 것들입니다. 물론 성렬이는 저런 거 잘 몰라요. 그냥 마누라가 하는 거고요. 뭐 자기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야, 우리 마누라가 한다니까 뭐 알아서 해, 이런 겁니다. 대표적인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건진이는 1년 정종교를 믿으면서 석가모니를 모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석가모니를 모시고 수행하는 수행단체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저런 짓들을 늘 하는 일본의, 한국말로는 주술사, 일본말로 음양사였던 겁니다. 음양사가 왔었잖아요. 그 지금 여러분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김건희 음양사 딱 검색 유튜브 해보세요. 뭐 나오는지. 일본 음양사 옛날 영화에 나오던 똑같은 놈이 이태원에 나타났었습니다. 이태원에. 걔만 그 당시 모든 거를 다 통제하고 있던데 그 사건이 딱 정중앙에 앉아가지고 법 제례를 해. 그게 이제 뭐냐면 저주인 겁니다. 저주. 네. 그 저주 그 뭐 더 야기해드리긴 그렇고 그런 행위를 했던 겁니다. 그 사람이. 오고 나와요. 바로 그것이 건진이랑 똑같은 겁니다. 김건희가 이제는 이제 드러나는 거죠. 저는 이야기 전부터 했으니까 저런 짓 하는 거를 하는 악독한 여자라고, 악랄한 여자라고. 그래서 건희가 했던 저런 행위 자체가 점점 더 드러날 겁니다. 더 몇 개 더 있어요. 더 추가한 거 있습니다. 사실 이태원 같은 경우는 정권이 실체 파일을 받아놔도 옛날에 세월호처럼 발표 못 할 거면 그 발표할 수가 없어요. 그 발표하면 CIA는 다 알아요. 다 알고 대한민국은 압니다. 알지만 이거는 발표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만약 제가 무슨 이야기하고 하면 사람들이 에이 뭐 그럴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것이 공식 발표가 되는 순간요. 이거는 국가의 기관을 흔들 내용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거 이해합니다. 이건 알아도 발표 못한다. 그리고 발표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고 그런 사람을 그럼 지금 죽일 겁니까? 박근혜 죽인다고 해서 뭐 그 애들이 뭐 돌아옵니까? 그 애들은요 오도가도 못하고 있어 지금. 그게 문제예요. 그걸 누가 풀어줘야 되는데 그게 골치 아픈 겁니다. 누가 다음에 댓글 좀 달아주세요. 세월호 사건은 제가 또 까먹을 수 있어요. 저는 한 번만 까먹거든요. 기억력이 나빠서 또 다른 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면 제가 다음번에 해드릴게요. 세월호에 관련된 거. 이래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이야기 안 했어요. 제가 잘 하면 제가 해드릴게요. 그것처럼 이런 주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쓰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국가 대사에 쓰면 안 되는데 예전에 푸틴도 마찬가지고 민비가 김건희의 전생이던 민비가 옛날에 질량군이 이런 애 데리고 또 하더니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나와가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이 나와가 있잖아 지금. 그 멤버도 그대로 다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때 그 멤버들이 그대로 다 있어요 지금. 웃기지요? 그때 그 멤버들이 그대로 다 있으면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래요. 저런 거 보면,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마음에서는 저런 걸 보고 저것이 공식 발표를 하더라도 설마 진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충격은 오겠지만 그것이 실체를 못 받아들여요. 그게 여러분들 대부분 일반 민중들은 대부분 그래요. 저거 못 받아들여요. 일반 민중들은 저거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것처럼 저는 이런 지금 일어날 사건들도 이제 특검에서 밝히다가 나중에 너무 심하면 다 보고 올라가잖아요. 정부에서 이걸 까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이걸. 이런 황당한 사건들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이거 잘못 설명하면 문제 일으키니까. 그래서 그냥 덮는 겁니다. 캐나디 암살 사건 같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도대체 이게 뒤에 얽혀 있는 것들 일반인에게 납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세상에 떠도는 이야기 중에는 진실도 있고 거짓이 있는 겁니다. 만들어낸 이야기도 있고 사실도 있고 교상판서 그 중에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못 알아내죠. 알아낸다 한들 중요한 거는 세월호 사건 실체 안다고 한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겁니까? 정말 그 불쌍한 지금 구천을 떠도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해줄 자신이 있습니까? 해주실 수 있습니까? 정말요? 그런 질문을 저는 하는 겁니다.
건의 문제도 밝혀지겠지만 전부 다 못 밝혀냅니다. 아니 밝혀내지만 그냥 캐비넷 속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요. 그냥 지금 인터넷에 유튜브나 인터넷에 보도되고 있는 것 중에 90% 이상은 진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 중에 가짜는 언급 안 할 거고, 진짜 같은 경우는 오늘처럼 하나씩 언급을 할 겁니다. 자, 건진이가 모시고 있던 그 사당은 우리나라 무당이 모시고 있는 사당과 중국과 한국과 일본은 사당에 모시는 신들이 다르고 사당 배열 순서나 이런 법들이 다릅니다. 우리도 북쪽하고 남쪽이 다르고 약간 지방마다 특색이 있고 때로는 산신을 위주로 모시는 데도 있고 다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일본은 다른데 일본은 항상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를 모십니다. 국조신. 항상 모시고 또 그 옆에 그를 따랐던 일본말로 뭐 있었는데 그 약간 사악한 귀신 같은 게 아니었어요. 사악하다기보다 여자들 예전에 그 신은 귀신이랄 때 신은 남성적으로 표현했고 귀는 여성적으로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신은 양기이고 혼이기 때문에 건의 기운을 따라서 어떤 하늘에 있는 형태로 표현했기 때문에 남성적이고 좀 좋게 표현했고 귀라고 하는 것은 혼백이라 할 때 백이고 한국말로 넋이라고 하죠. 그 백이라고 하고 이건 땅에 묶여 있습니다. 한마디로 땅에 그 지구의 그 까르마에 묶여 있기 때문에 백이라고 그 둘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존재인데 그냥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네,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이상한 주술을 했던 건데, 뭐,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뭐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고, 그나마, 이게 필요하겠냐, 저게 잘못된 행위였냐,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은요, 이 대한민국이 망하게 하는데 가속화되는 그 원인과 그 실제 행위를 했던 게 건이거든요, 김건희가. 저런 행위들이 본인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위해 다른 모든 걸 깎았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한마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건희 지가 다음 대통령이 되고 잘되기 위해서 내 주변의 모든 국민들까지 다 깎았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원로 자체를 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까지 허락 안 하죠. 지가 용산을 아무리 이전하고 뭘 어디 틀고 오형을 아무리 막아본 대한민국이었어. 대한민국은 그래 여자 하나의 그 원력 아주 원력이 정말로 크게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밑바닥부터 얼마나 썩어 있고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상태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민중들의 정진 상태나 여러분들이 이상한데 일부나마 조종을 받았다고 하고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지금 하나하나 밝혀질 겁니다. 그냥 사실 저런 거는 하면 안 되는 거고 정말로 추악하고 정말로 저급한 거거든요. 정말 저급한 겁니다. 저는 저급한 거 일어나면 안 되는데 저런 것이 행했던 것이 김건희 때였고 그래서 건희가 하다도 안 돼가지고 지 다른 사건 엎으려고 계엄까지 시도해봤다고 지금 나왔잖아요. 드론 북한에 다 나오고 있잖아요. 드론을 일부러 북한에다가 보내는 거. 일부러 북한에 보내고 김정은 근처까지 보내가 추락시켜가지고 문제 일으키려고 했던 거죠. 근데 북한도 알았던 거예요. 북한 알았는데 그때 알았거든요. 알고 이거 남한에서 너가 보냈다는 거 보도까지 했어요. 그래서 성렬이가 원했던 결과는 뭐냐, 반응은 뭐냐, 너가 이랬으니까 새끼 대남동 이래가 너 우리 악랄한 괴뢰 도당들 이라면서 막 전운을 감돌게 하고 막 우리나라 포를 쏘든지 뭔가 전쟁을 준비하는 듯한 뭔가 복수를 준비하는 듯한 뭔가 해주길 액션을 취하길 바라서 던졌는데 저쪽이 액션 안 취하니까 뻘쭘한 거죠. 왜 액션을 취했으면 계엄령을 내리라고 했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액션 안 취했으니까 계엄령을 안 내린 거죠. 북한은 왜 액션 안 취했겠습니까? 첫 번째, 예전에 한나라당 때 이해창이가 그때도 했었어요. 북한에 우리 좀 한번 해달라. 그때도 돈 액수가 적었어요. 이번에는 돈도 안 주고 있어요. 원래 저런 거 할 때 남북이 서로 연락해가지고 우리 공작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북 공작을 해가지고 우리를 할 때는 여보를 한번 때려달라. 때려주면 줄게. 어디로 보낼래? 뭐 보내줄게.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성렬이 돈도 안 주고 보냈어.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이 새끼가 이거 걔들은 머리 나쁜 바보입니까? 다 알지요. 응? 우리 도발하는 거네. 상황 보니까 제가 지금
성렬이가 지가 깎아보니까 우리를 도발해가 지가 뭐 이용하려고 하네. 이 새끼야, 그럼 수고비를 줘야지. 수고비 이번에 안 줬거든요. 예전에 부품 공작 때 이해창이는 돈을 주고 했던 그 정황이 드러났었잖아요. 이번엔 돈도 안 주고 그냥 했으니까 당연히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계엄했는데 계엄도 또 막히고 홍장원 같은 사람들은 다 막히고 다 했잖아요. 예. 저기 소방차 그거 뭐고 707 부대 그 대장 나와가지고 하지 마라 했잖아요. 뭐 진입하지 마라 소리 못하니까 사람들과 부딪히지 말라고 총 쏘지 말고 아무도 하지 말아 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저항 때문에 계엄은 다 실패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그런 모든 걸 다 쓰는 그런 악랄한 여자였다고. 똑똑한 여자. 지 하나를 위해서. 남편도 이용, 물론 남편은 지 조리였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남편의 건희와 성렬이는 부부관계가 아닙니다. 뭐 같이 사는 거야. 왜 애를 못 낳냐고요. 건희 애 안 낳으려 했으니까. 사실 싫어하니까. 부부관계가 아니고 이거 상정과 아래 것입니다. 상정과 아래 것. 면회도 안 가잖아요. 면회도 안 가고 약도 안 넣어주잖아요. 영치금도 안 넣어줘가지고 그 400만원 영치금도 안 넣어주잖아요. 일체 말이 없잖아요. 그 악독한 이자 때문에 대한민국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근데 건진으로 인해서 지금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 하나씩 더 드러날 건데 제가 예상하는 거가 똑같을 겁니다. 뭐 어느 사건부터는 소모 될 겁니다. 이태원 사건하고 그리고 청와대 이전하고 나서 그 어디가 용산에 공사인 거 있어요. 그거 소모 돼요. 그거는 그걸 밝히려고 하면 정말로 이거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정부가 이런 내용을 발표할 수 있나라고 하는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건 밝힐 수가 없어요. 그거 밝힌다고 하는 것은 건의 하나 잡아 넣으려고 대한민국 자체가 정말 황당한 사건에 빠집니다. 서울을 못 밝히는 거 동일한 겁니다. 대한민국이 정말로 세계 정보기가 모르는 게 있겠습니까? CIA는 다 알죠. 다 알지만 안 밝히는 이유가 그겁니다. 못 밝힙니다. 국민 정서상 여러분들이 도저히 못 받아들이고 문제 생기기 때문에. 근데 딱 그 두 개 안에서는 대부분 다 나올 거거든요. 그거는 뭐 보도될 때마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미리 말하는 거는 그렇고. 이미 제가 말하는 가이드라인 혹시 그거 된다 해도 그 발표 못 할 겁니다. 발표하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왜 그건 뭐였다는 거. 용산에 봉사한 거 있거든요. 우리는 보면 아니잖아요. 우리는 쟤보다 쟤들도 만약에 제가 아는 건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건진이 아는 건 내가 다 알고 있고, 천공이 아는 건 우리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안 한다 뿐이지. 알고 있기 때문에 보면 뻔히 알잖아요. 이거 뭐 때문에 했군? 왜 했군? 왜 거기서 불났고? 왜 거기서 참사가 일어났고? 이게 다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 게 그러면 이 빅테크가 돌아가는 시대에 그런 게 통하느냐? 통해요. 통하니까 저렇게 하고 있죠. 근데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 한계가 있어요. 그걸 잊지 마세요. 자, 결론은 대한민국은 정말 이상한 상황에 빠져 있었고 이상한 여자 때문에 3년 동안 엉망이 되어 왔는데 이거 바로 잡히지는 않아요. 바로 잡힐 수도 없는 거고 사실 이것도 하나의 대한민국이라는 자체가 2035년까지 내리막길을 걸어야 하는 과정의 그 시초 일부거든요. 이렇게 꽈놔야 그 다음 계속 꼬이잖아요. 해결 못하는 겁니다. 사실은 원래 오늘 이거 말고 강선우인가 걔 사진 사퇴하는 것이 맞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면 강선우와 똑같이 생긴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얼굴까지 비슷하게 생겼어요. 사실 나경원 그 얘기를 했는데 그건 다음 주에 하든지 일요일날 다른 채널에서 하든. 왜냐하면 강선우 사주를 내가 못 구해가지고 전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사주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생일 갖고 봐야 되는데 사주 안 봐도 관상하고 아들 발달장애 지금은 직업했던 거 그리고 그 사람 청문회에 대한 태도 사람과 절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 지리할 때는 안 그랬거든요. 지금 그 자리에 앉으니까 태도가 딱 다릅니다. 그거 여러분 잘 보세요. 힌트를 드릴게요. 강선우가 청문회에 때 앉아있던 한 2, 3분만 보세요. 어떤 사람이 질문하더라도 딱 절대 눈 안 주고 다 안 마주칩니다. 앞만 보고 눈 딱 뜨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그 사람
이거는 사주에 관련된 거라서 그래서 이 채널로 다룰까 저 채널로 다룰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김건희 앞으로 더 재밌는 일이 재밌는 일이라면 이상한데 더 이상한 일이 많이 드러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엉망이 됐다고 하는 거는 그거 인지하시면 되고 자